에픽 퓨리 작전이 전개되는 캄캄한 밤하늘은 끊임없이 번쩍이는 섬광과 귀를 찢는 듯한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정밀 타격을 가하며 적의 미사일 비축량과 거대한 발사대 그리고 핵심적인 방위산업 기반 시설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단순히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일반적인 군사 행동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치열한 전장의 한가운데서 미국은 이전에는 세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세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최첨단 무기들을 실전에 투입하여 그 가공할 파괴력을 직접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혁신적인 무기들은 이란의 견고한 표적들을 상대로 파괴적인 효과를 입증하며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려는 미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이 세 가지 최첨단 무기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놀라운 기술적 재원과 파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작전에서 어떻게 적의 방어선을 붕괴시켰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무기들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연코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타격 자산인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이 놀라운 무기가 탄생하게 된 흥미로운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을 이끄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시온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미국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새로운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오랫동안 미군의 든든한 창 역할을 해왔던 기존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이후 사막의 폭풍 작전과 이라크 자유 작전 등 수많은 굵직한 분쟁에서 그 진가를 확실하게 입증해온 전설적인 무기입니다. 최근에는 동유럽에서 벌어진 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적의 촘촘한 방공 시스템과 대규모 탄약 저장 시설과 같은 고가치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전장의 양상이 급변함에 따라 결국에는 새로운 세대의 무기로 교체되어야만 하는 숙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육군은 적의 방어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공격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왔습니다. 군 수뇌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기존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파괴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비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비행 속도 또한 압도적으로 향상시킨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밀타격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잉과 레이시오는 결국 개발 레이스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록히드 마틴만이 이 혁신적인 미사일의 단독 설계 및 개발을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은 이 새로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약 500km 수준으로 설정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300km라는 사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매우 인상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500km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강제된 엄격한 제한선이었습니다. 1987년 미국과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공동으로 서명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km에 이르는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 및 시험 그리고 배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밀 타격 미사일은 조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500km라는 한계선 바로 아래에 사거리를 맞추어 설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계 군사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정밀 타격 미사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500km라는 거리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대 한계선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선으로 변모했습니다. 족쇄가 풀린 미국 육군은 곧바로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40km 이상으로 확장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으며
향후 개발될 개량형 모델들을 통해서는 1000km라는 경이로운 거리까지 사거리를 늘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이 닿지 않는 아주 먼 안전지대에서 적의 가장 깊숙한 핵심 시설을 마음껏 타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초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이 가진 수많은 장점 중에서 가장 놀랍고 전술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은 이토록 엄청난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면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발사, 플랫폼을 따로 개발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첨단 미사일은 현재 미군이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고도화된 고체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발사 인프라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 물류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정밀 타격 미사일의 외부 설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이 미사일을 기존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보다 훨씬 더 얇고 매끄러운 형태로 디자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의 직경을 획기적으로 줄인 결과 발사대의 단일 포드에 단 한 발만 장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똑같은 크기의 포드 안에 두 발의 정밀 타격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미사일 하나가 날아가는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사 차량 한 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의 양 자체도 정확히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 자랑하는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과 신속한 치고 빠지기 전술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장에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의 밀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휘관들은 이제 더 적은 수의 발사 차량으로도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더 많은 적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밀 타격 미사일은 기존의 모든 타격 무기 체계를 압도하는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며 이는 앞으로 미국 육군이 보여줄 눈부신 화력혁명의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화력혁명의 시작은 단지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몇 년 동안 정밀 타격 미사일을 현재의 작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밀어붙이려는 미국 육군의 원대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육군은 이미 이 미사일의 성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개량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인크리먼트 1은 이미 미국 육군과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되어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조약에 묶여있던 사거리 500km의 고정된 버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화는 두 번째 단계인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로 알려진 인크리먼트 2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개량형은 다중모드 탐색기를 장착하여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나 접근 거부 영역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 최대 사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사일은 해상에 떠있는 거대한 적의 군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새롭게 장착된 다중 모드 탐색기는 고정된 표적만 타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버전과 달리 바다 위를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정밀하게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인크리먼트 3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종류와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고성능 폭발 탄약은 물론이고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지능형 자탄 탑재 능력이 새롭게 도입되어 공격 작전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새롭고 진보된 정밀 타격 미사일이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거나 두꺼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요새화된 적의 핵심 지휘부 구조물까지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추가 화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단계인 인크리먼트 4는 이전 단계들에서 확립된 탄탄한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사일의 추진 시스템과 공기역학적 설계를 극도로 향상시켜 기본 사거리를 정확히 2배로 늘려 마침내 1000km라는 꿈의 장벽을 완벽하게 돌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섯 번째 단계인 인크리먼트 5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발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무인화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개량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실제 무기 체계에 완벽하게 통합됨에 따라
정밀 타격 미사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욱 빠르게 비행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복잡한 임무나 다양한 작전,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궁극의 타격 자산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무기는 이미 에픽 퓨리 작전이 전개되는 이란의 험준한 지형 위에서 그 파괴적인 위력을 여과 없이 증명하며 미국 무기고에 추가된 가장 인상적이고 치명적인 신무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란군은 밤하늘을 가르고 떨어지는 이 무자비한 불벼락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 놀라운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이 에픽 퓨리 작전 중에 역사상 최초로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종심 타격 능력을 제공했다고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를 이끄는 브래드 쿠퍼 제독 역시 미국 육군이 이란의 핵심 표적들을 향해 이 혁신적인 정밀 타격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적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활용하는 제복 입은 남녀 군인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인 파트리차 바질치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첨단 미사일의 성공적인 실전 대비가 훨씬 더 넓은 작전 반경과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타격 정확도를 바탕으로 미국 육군 타격 능력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강조하며 이 순간이 지니는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비록 이 치명적인 정밀 타격 미사일이 이란 내에 정확히 어떤 특정 표적들을 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군사 기밀로 철저하게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미사일이 미군에게 제공하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전술 미사일보다 거의 2배나 더 먼 거리를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적의 방공망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적 표적들을 자유롭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공격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훨씬 더 많은 국가적 중요시설과 핵심 자산들이 미군의 정밀 타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을 뜻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 영토나 페르시아만 주변의 여러 동맹국에 위치한 수많은 잠재적 발사 지점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마음대로 골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완벽한 주도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밀 타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특유의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특히 텔레비전 화면이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비행의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며 표적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이러한 초음속의 낙하 속도는 이란의 첨단 방공 시스템이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처럼 단 몇 분 만에 위치를 바꾸거나 숨어버릴 수 있는 시간, 민감성 표적들을 타격하는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비록 군사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전 초기에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미국 육군이 이 정밀 타격 미사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짧은 시간 안에 이란의 핵심적인 방공망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복구,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는 점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촘촘한 레이더 기지들과 미사일 발사 플랫폼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림으로써 뒤따라오는 무인기 떼나 후속 공격 부대가 진입할 수 있는 방해물 없는 안전하고 뚜렷한 통로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미국의 첨단 전투기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이란 영공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파괴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무기의 등장과 성공적인 실전 대비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험난한 전투 환경 속에서 정밀 타격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그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다른 잠재적 적성국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 국가들은 이번 에픽 퓨리 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미국이 새롭게 선보인 이 가공할 무기 체계의 위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